그쪽을 안으로 돌려야 되겠네. 저기서 나오는 검찰청 직원들이 봐야 되겠네. 어딜까를 제가 가져갈게요.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게 너무 들어왔나? 이게 전체 글씨는 전체가 안 나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좀 낮춰야 되겠네. 아니요, 저기 전화 왔는데 거절 눌러놓을까요? 네? 031-792-7618이요. 아, 안 받았다. 뭐 031이 저게 광고일 텐데. 경기도인데 예. 위에 검찰은 정권의 하중이 아닌가. 거기까지만 나와요. 글자가. 예, 시작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방송해드렸던 그 연장 방송입니다. 지금 태풍 쏠릭이 지금 곧 이 대한민국을 덮치기 위해서 서해안 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태풍 전야처럼 지금 정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태풍뿐만 아니다. 내일 선고도 폭풍 전야입니다. 아니 뭐 말이 되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게 뭐 재판인지 개판인지 뭘 가지고 사람을 인신구속을 하고 뭘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죠. 그죠? 정치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뺏기 위한 탄핵이었습니다. 원래 뭐 권력은 뭐 부모 형제 간도 안 나눈다 하는 것이 권력이라 하지만은 그것은 왕정 시대에 지금 북한 조선인민국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상권이 분리되어 있고 임기가 안정되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이라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권력이지 왕정시대의 왕처럼 왕권을 누릴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촛불로 쿠데타를 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5년 단임 지금 권력이 말이죠. 올바른 권력이 있습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이명박 권력, 이명박 이전에 노무현 권력, 노무현 권력 이전에 김대중 권력, 김대중 권력 이전에 김영삼 권력, 전부 다 엉망진창 개판되어 버린 겁니다. 왜?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들의 일당 일파들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징치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죄 없는 대통령을 모함으로 탄핵하는 이런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3년 반 뒤에 문재인은
지금 이대로 권력이 유지된다면 3년 반 뒤에 문재인은 퇴진하게 되고, 이 문재인 권력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자기들의 일족 일당들의 권력을 확유하기 위해서 모함으로 촛불 쿠데타로 이게 멀쩡한 권력을 엎어버리고 권력을 차지했는데, 그렇게 해서 권력 차지하면 뭐합니까? 그게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벌써 1년 반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비틀비틀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권력? 지금 문재인 권력을 지금 욕하지 아니하는 국민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리에 나가보세요. 식당에 가보세요. 작은 회사에 가보세요. 기업주, 근로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을 욕하기 바빠요. 저는 보수 시민입니다만은, 보수 시민만 문재인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그 지지자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완전히 좀 폭망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40%대로 떨어졌죠. 80%대에서 반토막 난 겁니다. 문재인 권력이. 왜?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다소 정치에 깊은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서 뭐 보수니 진보니 나뉘어서 한편에 섰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은 뭡니까?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은 언론의 세뇌 선동에 속아서 문재인을 지지했는데, 이게 까보니까 허당이라는 거죠. 문재인이가 1년 반이 다 돼가도록 해놓은 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우파 시민이 아니라 이거 보수 진보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언론에 속아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줬고 정권을 세웠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정말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 정권이 1년 반도 안 돼서 이렇게 욕을 얻어쳐먹는 정권은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욕을 얻어먹었대요. 예, 처음부터 욕을 물론 얻어먹긴 하겠지만, 많은 또 저 드루킹이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해서 상당한 지지율을 가짜로 올렸지만은, 지금 드루킹이 사라지고 나니까 말이죠. 완전히 문재인은 빨가벗겨져 가지고 저 시베리아 한복판에 지금 북풍 한술 맞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나라하게 문재인의 실력을 다 우리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궤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은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하다가 잘못되면 궤도 수정을 하는 건데, 김대중이도 그렇고 노무현이도 그랬어요. 노무현이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연정하자. 김대중이도 사실은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은 궤도 수정을 전혀 못하고 지금 좌파의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수 우파 시민만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이 지금 문재인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을 지지한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재인 찍은 걸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1년 반도 안 돼서 이렇게 후들거리는 정권을 왜 잡았을까요? 뭐하러 잡았습니까? 왜 그렇게 거짓과 조작을 가지고 멀쩡한 정권을 넘어뜨리고 자기들 정권을 잡았으면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허구 헌날 하는 게 사흘들이 휴가 가잖아요.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사흘 휴가 가고, 그죠? 1주 쉬고 2주 놀고 3주 휴가 가고,
달력 쳐다보고 다음 연차는 월차는 언제 갈까? 근데 월차 다 써먹고 월차 다 써먹고. 네, 월차 다 써먹고 어. 연차라는 건 1년이 돼야 써먹는 네. 건데 1년도 안 돼갖고 연가라고 해가지고 또 놀러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휴가 가는 게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불법이에요. 아니, 1년도 안 무슨 되는 놈은- 무슨 연가를 써요. 여러분들 말이죠.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수억대잖아요. 수억대. 그 연봉뿐입니까? 집도 공짜, 차도 공짜, 비행기도 공짜, 수많은 호위무사 있죠? 수많은 빚이 딸려 있죠? 청와대 1년에 유지하는 예산이 몇백억, 몇천억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 줍니까? 우리 국민이 내잖아요.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 그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내면서 쓰는데 문재인이가 하는 거는 뭐라?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사흘 놀고 휴가 가기. 그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하죠? 문재인이가? 그냥 시급 올리기, 시급 올리기. 애들한테 말이지. 애들한테. 이게 애들이 이제 촛불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가 이게 이제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얘들아. 뭐, 참 어이가 없네요. 저 팽목항에 내려가가지고 애들아 고맙다. 그런 문구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제 시급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애들한테 이제 인기 끌기 위해서 시급 올려주고, 뭐 내년에도 일자리, 뭐 금년에도 일자리 추경 반영했는데, 일자리가 뭐 늘기는 그냥 팍팍 줄어들고 있는 게 문재인의 1년 반이 다 돼가는 지금의 성적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년 차에 일자리를 50만 5천 개를 만들어냈어요. 네, 문재인이는 5천 개 만들어냈습니다. 돈 얼마 썼을까요? 수십조 갖다 썼죠. 그러니까 얘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 뭐 문재인은 장하성 나는 니만 믿는다. 네가 경제는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하고 지난 맨날 휴가 나갔는데 이제 장하성이가 개판 친 거예요. 그 세상에 뭐 그런 소득 주도 성장이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득이 어떻게 성장을 주도합니까? 생산이 성장을 주도하는 거지. 그게 뭐냐? 좌파 이론이라는 거죠. 좌파 이론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문재인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날개가 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좀 확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거 있어요. 뭐 했죠? 물가 올리고 실업률 높이고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아주 그거 물가 올리고 그래서 뭐 저기 짜장면값 엄청 올랐잖아요. 냉면값 올랐죠. 짜장면값 올랐죠. 된장찌개값 작년에 올랐죠. 대풍이었었는데 쌀값 올라고. 예. 쌀이 다 어디로 갔는지. 쌀도 퍼주고 기름도 퍼주고 뭐 김정은이한테는 완전히 아주 이뻐 죽을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강산에서 공산당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좀 올랐습니까? 이거 금강산 이거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북놈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지지율을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참. 지금 그 텔레비 보니까 오늘 보니까 네. 텔레비를 제가 거의 그냥 뭐 식당이나 안 가면은 뭐 네. 보질 못하는데 식당에서 보니까 네. 이 드루킹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네.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그 남북 이산 가족 그 상봉 막 그냥 계속 방송에 재방송에 막 이런 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것밖에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뭐 경제가 좋아야 무슨 지금 말이야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고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날로 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금강산 이야기는 하고 있고 아시안 게임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드루킹 이야기는 하면 큰일 납니다. 드루킹 이야기에 디귿자도 말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 1년 반이 다 돼가는 이 점 해놓은 성적이 초락이 짝이 없고 거의 폭망 직전이다.
그렇게 이렇게 폭망을 하는 정권이 못하러 그렇게 촛불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까? 그렇게 정권이 좋은가요? 하기야 정권은 아편이라 했으니까 5년짜리 정권이라도 잡아가지고 한번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얘들이 과감하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예? 이게 갈수록 이제 더 개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게 정권 잡으면 옛날에 돈들 엄청 실이 해먹었잖아요. 뭐 다 해먹었죠. 정권 잡으면 가만히 있어 돈을 갖다 줘요. 재벌에서 갖다 주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턱갈비로 갖다 주고 돈을 많이 갖다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영란법으로 3만 원 이상 받으면은 또 5만 원 이상 선물 받으면은 뭐 아주 철두철미하게 법으로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뭐 누구도 돈을 갖다 주시면 큰일 납니다. 걸리면 그대로 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안 가는 거야.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권력 잡아도.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들, 장차관들 뭐 기대를 잔뜩 하고 권력을 잡았는데 말이죠.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공무원이에요. 걔들 공무원.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이고 선출직 공무원일 뿐이에요. 옛날 같으면 권력 잡으면 뭐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서초동 검사들이 어디에 술집에 가서 돈 내고 술을 먹어요. 요 서초동 룸사롱에 이 지방검찰청장하고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술 먹으면 술값 누가 낸다? 누가 내? 술집 주인이나 그렇죠. 그 동네 양아치. 그렇죠. 토속 양아치 재벌들이나 술집 주인이 술값을 내죠. 뭐 어디 그 검사들이 자기 돈 내고 술밥을 먹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 집 이제 끝났거든. 못하거든. 그런 데 가서 향 받았다면 검사 모가지 째깍 날아가거든.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판사, 검사도. 검사, 기자 뭐 기자도 마찬가지. 기자가 말이죠. 옛날에 기자들 딱 나타나면 말이죠. 장관들도 벌벌벌, 차관들도 벌벌벌. 뭐 차별하고 돈 봉투시.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기자가 말이죠. 술집에 중소기업체 사장을 무릎 꿇려놓고 완전히 이제 술 먹고 중소기업체 사장이 빌고 있더라니까요. 오페소 흘린 거를 이 MBC 기자란 자식이 이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이제 그 MBC 기자 글마 술 먹는 술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한번 살려달라 애글복글 하는 꼴을 내가 봤는데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기자고 뭐 판사고 검사고 공무원이고 장관이고 뭐 청와대 비서관이고 돈 못 받아 먹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재인이는 지가 대통령 계급장 달았으니까 뭐 어디 가도 다 뭐 예우받고 대우받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밑에 놈들은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충성도 이제 점점 갈수록 충성도 떨어집니다. 자, 지금 그걸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권력 잡았다 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뭐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그 돈이 옛날에는 위에서 다 뜯어먹어 지금은 국민들 밑으로 다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서초동 검사들 어디 가서 요 술집에 가서 공짜 술밥 먹어요? 택도 없어요. 이제는 또다시 집에 퇴근해야죠. 그 봉급 외에 검사의 국가 공무원의 그런 그 급여 외에는 한 푼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 저는 뭐 순진해서 뭐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정부패가 뭐 완전히 발본색원되었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뭐 검은 돈들이 흐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검은 돈 받아 먹으면 언젠간 들통납니다. 자, 그런데 권력을 왜 잡느냐? 권력을 왜 잡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촛불 쿠데타, 조작, 언론 조작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권력 잡아가지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국민을 지금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이렇게 부정한 돈이 생기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그 부정한 돈이 왜 막히니까 뛰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지부동이에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복지부동이에요. 왜냐면 뭐 지금 뭐 옛날처럼 돈을 뜯어먹을 수도 없고 갖다 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정권을 왜 그렇게 모함으로 조작으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지금 얘들이 이제 후회막급일 거예요. 뭐 권력 잡아봤자 별거 아니네. 권력 잡아봤자 별거 아니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이 그래서 1년 반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무능력하다. 그래서 지금 비판만 받고 이제 욕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급 올리고 말이죠. 실업 구제도 못하고 말이죠. 그 겨우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김정은이한테만 계속 김정은이 똥꼬만 빨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그래서 또 공무원 일자리 늘린다고 17만 명 늘린다고. 뭐 거기에 또 한국은행에 종이만 안 떨어지면 그 돈이 계속 뭐 무작정 찍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저 베네수엘라나 옛날에 동유럽에 제가 가봤는데요. 삼성 TV 한 대 사기 위해서 커다란 가방에 그 나라 돈을 한 가방 싣고 들고 가야 삼성 TV 그 한 대 살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는 완전히 폭망되는 거예요. 그 돈을 한 번에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세금으로 인기 영합 정책 쓰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제가 자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 팔면은 매덕 나갑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돈을 받아 먹은 증거를 갖고 오면 내 아파트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돈을 받아 먹은 증거가 있다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내 아파트 주겠다. 아무도 없어요. 돈을 내가 수억을 주겠다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그 부정축제한 증거를 갖고 오면은 증거가 없는 거야. 왜?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도 안 받아 먹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받아 먹었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저 재판정에 말이죠. 이 검찰청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 먹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심정으로 묵시로. 재판에도 들어가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너무 저 대통령을 말이죠. 증거도 없이 이렇게 기소를 하고 증거도 없이 재판을 합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인민재판 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부정축제한 증거를 갖고 와라. 이 나라의 우수한 엘리트 머리 좋은 검사님들이, 판사님들이 증거를 내놓고 국민들 보고 박근혜는 25년이다, 30년이다, 40년이다, 무기징역이야 때려라 이 말이에요. 증거를 내놔라 이게. 증거가 없어요. 뭘로 재판하고 있습니까? 묵시로 이재용이하고 박근혜하고 눈빛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뇌물이다. 이게 무슨 얼토당탄한 소리죠? 아 그럼 나하고 이재용이하고 눈 맞추면 그러면 이재용이가 나한테 뭐 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판검사들이 어디 그 도사한테 가가지고 이게 좀 뭐 아주 돈을 닦고 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가 사람 마음속을 알아보는 그 판사가 생겼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사실 판사 검사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저 위에 있는 붉은 자리 했겠죠 뭐. 정치인들이 권력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지금 판사, 검사, 기자들이 지금 깨춤을 추고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의 62 선 오브 비치 SOB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나이 제크 박, 그죠? 도그아이 박 있죠? 얘들이 정치 권력을 뺏기 위해서 조작을 했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아무리 조작을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국민 여론을 선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종편에서 때린 거예요. 종편에서 때렸어요. 박근혜가 부정부패했다, 권력형 부정부패했다라고 종편에서 때리니까,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무슨 짓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소설을 썼죠. 뭐 박근혜가 최태민과 연애를 했다, 정윤회와 연애를 했다, 무슨 최순실이가 오방권을 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빌렸다, 무당이다, 마약을 했다, 성형수술을 했다, 뭐 가진 소설을 다 쓴 것이 언론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때 한 이야기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하나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소설입니다. 전부 다 소설. 근데 국민들이 말이죠. 국민들이 이게 사실은 바보거든요. 우리는 바보거든요. 우리는 개돼지예요. 왜 개돼지냐? 언론이 말하면 그걸 믿어요. 언론이 말하면 그걸 믿어요. 이제 그거를 정치인들이 이용을 한 겁니다. 언론이 계속적으로 국민들 세뇌시키면 이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론사를 장악해가지고 거짓 소설을 계속 이렇게 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타고 나잖아요. 아니 세상에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가 썼단다. 박근혜는 최순실이가 조종한 로봇이다. 이렇게 막 이제 소설을 쓴 거예요. 드레스덴 연설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을 하고 북한과 어떻게 해서 핵을 제거시키고 지원을 해서 남북 평화 공조를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드레스덴 연설문의 요지인데 그걸 최순실이가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거짓을 해놓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말이죠. 거기에 불타고 난 겁니다. 거짓을 누가 했어요? 저 JTBC 손석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저 태블릿 PC 가지고 지금 변희재가 지금 잡혀 들어와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딱 가장 빠른 길. 그 안에 400개의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 대화가 있어요. 400개가 넘는 카톡 대화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면 되거든. 그거를 싹 삭제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게 삭제한다고 삭제되는 게 아니야. 살아있어. 카톡 대화가 다 살아있다 이거예요. 최순실. 그거 다 복원이 가능한 상태거든. 근데 그걸 복원 안 하는 거야. 그거 공개를 안 하는 거야. 왜? 그 카톡 대화방에 보면 최순실이는 없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막 카톡 대화를 한 거야. 그게 누구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홍보한 사람들이 카톡 대화방을 개설해서 그 대화를 나눈 거예요. 최순실은 거기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삭제를 하고 그걸 복구를 안 하고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이 나라의 언론들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언론들이 얼마나 조작을 잘하는지 입만 열면 구라. 문재인만 벌구가 아니라 언론도 벌구라는 거죠. 벌렸다면 구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30일 날 여기 검찰청에 여기 그 자진 출두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새벽에 서울구치소 어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치소 입감 절차를 다 원칙대로 밟으시고
입감을 하셨는데 이 TV조선 기자라는 새끼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박근혜가 대성 통곡을 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성 통곡을 했다. 엉엉엉엉 우는 것을 옆에 재소자들이 다 들었다. 라고 TV조선이 거짓말 조작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짓을 해서? 박근혜란 게 하찮은 존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라 이렇게 하잘것없는 일개 아여자보다 못한 여자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하고 이제 그 수갑을 채우고 오랏줄을 채우고 해가지고 딱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격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격하 운동이라는 겁니다. 원래 신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구정권에 대한 격하 운동을 하는데 이 조중동들이 탄핵을 성사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작위하게 격하 운동을 한 것이 그런 소설입니다. 무슨 성형수술을 했다. 그는 마약을 했다. 무슨 그렇게 펑펑 울었다. 그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격하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은. 이게 이제 TV조선에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전 언론사들이 따라서 와 또 칭소봉대 하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펑펑펑 울었다. 마약을 했다. 재태민가 몇 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다. 그런 식으로 치졸하게 소설을 써가지고 증거가 약하니까 진짜 부정축제한 증거가 약한 게 아니라 아예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을 악화시켜서 촛불을 들게 만들고 하는 게 바로 누구? 그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도 정치인들의 농간에 같이 내화부동해서 그렇게 이제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갔다. 자, 언론 넘어가고, 검찰 넘어가고, 저 법원 넘어가고, 경찰 넘어가고, 군은 완전히 병신처럼 납작 엎드려 있고, 예, 그렇게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넘어뜨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 62 개새끼들하고 기타 포함해서 234 개새끼들이 이제 탄핵을 시켜서 했는데, 이게 그랬잖아요. 이명박이가 내가 정권을 창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고 나면 나머지 그 빈 공간은 내가 차지한다. 이런 것이 그 62 개새끼들의 쏘가지 속셈이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다? 지가 정권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뭘 창출했다? 동부구치소 3평짜리 방을 창출했고. 그게 병신 같은 거예요. 병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끙끙 앓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62 개새끼들이 이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잖아요. 문재인만 죽으라고 까는 척 할 뿐이지. 왜? 탄핵에 대해서는 동지 전후잖아요. 탄핵이 234 개새끼들에 다 포함되는 새끼들이 문재인을 설설 까는 척 하면서도 드루킹 특검 하는 척 하면서도 그냥 됐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구리 빡빡 깎고 지금 별 개지랄 다 떨었는데 자유한국당 새끼들 지금 뭐 하고 있다? 조용히 지내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이뻤죠? 우리 잘했죠? 쇼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컨드 컴퍼니 이중대잖아요. 이중대 제2중대 퍼스트 컴퍼니가 더불어민주당, 세컨드 컴퍼니가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각하 우리 이쁘죠? 이뻐 성태희 너 이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수도 한 겁니다. 물론 조금 데미지를 입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드루킹이 안 잡혀 들어가고 말이죠. 언론사들 불러가가지고 다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이게 잽싸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 국민들 또 쏟고 있는 거죠.
뭐 경찰 검찰이 제대로 뭐 사법 정의를 해서 이 나라 정의를 해서 뭐 검찰권을 행사하고 뭐 했다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3부 플러스 언론까지 4부가 지금 완전히 다 넘어갔다. 나라가 이제 폭망 직전에 있잖아요. 나라가 폭망. 경제도 넘어가, 국민 통합도 넘어가. 뭐 살아있는 건 뭐만 살아있다? 거짓과 조작과 위장 평화 공세만 살아있는 거예요. 국민은 좀 죽어가고 있고 폭망되고 있고.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검찰청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검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서초동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검찰은 언론의 하수인이 아니다.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모든 개개의 검사들은 지성과 양심과 법리와 양식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왜 엉터리 여론을 가지고 엉터리 조작 방송을 가지고 신문기사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제발 이 나라의 검사들이여 깨어나라! 법리와 양심으로 가지고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라 이 말입니다. 5년짜리 단임 정권에 왜 검사들이 충성을 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분명히 징치 받습니다. 이 정치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징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사들이여 깨어나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마라. 검사들이여 지금이라도 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되지 마라 라고 저는 검찰청 앞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왜 똑똑한 이 나라의 엘리트 검사들이, 이 나라의 우수한 인재 수재들인 검사들이 왜 권력에 굴종하고 왜 권력에 아부하고 이렇게 하수인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나라의 폭망의 원인이 바로 이 검찰청에 있다는 거죠. 검사들이 정의와 진실과 법리와 형평, 양심에 의해서 법을 운용하고 소를 제기한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권력에 굴종하는 거야. 권력에. 옛날에 그래도 노무현 시절에 검사들이 맞짱 잘 뜨던데 노무현한테 그게 노무현이가 야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 하고 노무현이 또 발끈하더만. 근데 지금 그런 기계 있는 검사들이 없어. 아 문재인하고 맞짱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근데 문재인한테 완전히 저 꼬랑지 내리고 말이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 높이면 또 뭐 이제 제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낮추겠습니다. 저 목도 아프고요. 그렇죠 이상구 대표님? 너무 소리가 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안 된다. 제발 검사들이 왜 정치 검사, 정치 재판에 갔냐고 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검사들이 정말 저는 답답해 미치겠어요. 왜 검사들이 무슨 명예를 얻고 무슨 부를 가지고 무슨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의와 진실과 법리를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이 권력에 굴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양반들 나중에 3년 반 뒤에 이게 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검사들이 뭐 나중에 리타이 해가지고 변호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법정에 설 수 있어요. 검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치재판 정치보복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판사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우리나라 검사 판사들이 똑똑한데 다 안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 걸 다 알면서도 권력에 굴종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젊은 여러분들이 고시를 패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인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국정농단 하지 않았고 권력형 부정부패 하지 않았던 걸 검사들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해. 이 나라의 젊은 지성, 이 나라의 젊은 양심, 이 나라의 엘리트 검사 판사들이 권력에 주눅이 들고 아부하고 자기 양심을 버리고 정치 재판에 관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왜 이 짓을 여러분들이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의에 반하면은 항명을 해도 됩니다. 진실이 아니면 항명을 해도 됩니다. 부당한 지시에 불종하지 마십시오. 검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력에 굴종하면 죄 없는 힘없는 국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저는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와서 할 거예요. 내일 뭐 태풍이 지나가면은 여기 와서 또 할 거예요. 내일 오전 중에 태풍 끝난다니까 네. 오후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상구 대표님, 네. 오늘 같이 저하고 방송을 해주시느라고 고맙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지나가는 검사 판사 여러분들은 제발 양심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진실의 눈을 떠라. 진실의 목소리를 찾아 헤매라는 거예요. 진실의 목소리를 찾아 헤매는 게 어디다? 이 나라의 방송은 언론은 전부 다 거짓 조작이니까 유튜브에 있다. 진실은 유튜브에 있다. 진실은 SNS에 있다. 촛불로 흥한 정권 촛불로 망할 것이오. SNS 조작으로 흥한 정권 SNS 조작으로 반드시 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서 1인시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와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상 그만 떠들겠습니다. 목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만 목이 뒤로 가보세요. 이게 전체가 안 나와가지고.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43분이나 하셨네. 예. 제가 지금 이제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요 간판이 있는 이 검찰청사 앞에서 1인실을 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검찰청이고 그 앞에 저하고 오늘 이상구 요 대표님이 꽃터널을 지나면은 또 바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 뭐 대법원입니다. 유튜브에 아직 내일 뭐 이렇게 조회수가 얼마 이곳에서 안 이제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 또 뭐 이렇게 뭐 재판이 구독자도 있고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내일 약- 이제 선고 공판 날입니다. 약하지만은 선고 공판 날이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할 거예요. 좋은 판결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동안에 우리가 본 바로 너무 실망스러운 판결들을 많이 받고 또 그저께 드루킹 사건 김경수를 또 구치소에 몇 시간 잡아뒀다 또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모습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시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내일 판결만큼은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문방구점에 가가지고 이거 한떼기 하나 사가지고 내일 그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실망 이제 뭐 대부분까지 실망하는 거 연결되는 결과가 그래서 나올 이제 것 같다는 그런 일인 그 실현.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그 1심에서 24년 0을 받았기 때문에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소심은 아마 그 기각되고
1심의 그 형을 그대로 집행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 아침 드시고 바로 이곳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네, 이상 방송을 선거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